벤탄쿠르가 불에 타 죽길 원하나? 포스테코글루 기자회견장서 목소리 높였다. 손흥민 인종차별, 징계, 항소 이유 밝혔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59 감독이 손흥민 32에게 인종차별을 한 로드리고 벤탄쿠르 26를 또 옹호했다. 토트넘은 오는 24일 오전 2시 30분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시티와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2라운드 원정을 치른다. 23일 영국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식 사전 기자회견에서 벤탄쿠르 징계에 대한 항소가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받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난 그게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중요하지 않다며 벤탄쿠르는 본인이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FA의 결정을 결국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운을 뗐다. 벤탄쿠르는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8일 FA로부터 리그 7경기 출장 금지와 함께 벌금 10만 파운드, 1억 8천만 원, 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토트넘은 FA의 결정에 항소를 신청했다. 인종차별 문제 자체는 통감하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것이 토트넘 입장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FA의 결정은 조금 과하다 싶어 항소했다. 항소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다. 최근 들어 사람들은 누군가를 화형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내가 늘 이야기했듯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원한다면 누군가 실수를 하고 처벌할 때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사람이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벤탄쿠르든 다른 선수든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적 행위는 지난 6월 알려졌다. 벤탄쿠르는 우루과이 방송 프로그램 포르라 카미세 촬영 도중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농담을 했다. 어린아이를 안고 인터뷰에 참여한 벤탄쿠르는 해당 방송 진행자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자 손흥민의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른다. 손흥민이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아 그렇구나 라고 맞장 붙였다. 이후 벤탄쿠르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동양인이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 징계의 항소를 지지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2일 영국 BBC는 토트넘 감독이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실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벤탄쿠르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난 구단이 벤탄쿠르의 출전 정지에 대해 항소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FA 징계가 있기 전 난 벤탄쿠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이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구단은 벤탄쿠르를 지지할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동료이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영국 매체도 비판. 피해자는 손흥민인데 왜 가해자 벤탄쿠르 감싸? 토트넘은 자신들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이 인종차별을 당했는데도 가해자인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감싼다. 보다 못한 영국 매체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 매체 미러는 22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을 한 벤탄쿠르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이에 항소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인종차별엔 반대하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을 땐 다르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지난 여름으로 돌아간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인 우루과이 출신 벤탄쿠르는 지난 여름 자국 방송 프로그램인 포르라 가미세타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었다. 아시아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인 인식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벤탄쿠르는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미국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벤탄쿠르는 부적절한 일반화를 사용한 진행자를 꾸짖는 가벼운 농담의 의도였다고 했다. 우루과이 리포터 라파 코텔로는 손흥민을 단지 한국인이라고 불렀다. 벤탄쿠르는 자신의 발언이 코텔로의 표현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벤탄쿠르 변명을 받아주지 않았다. 우리는 증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벤탄쿠르의 입장을 용인할 수 없다. 선수의 사과 내용이나 형식은 물론 클럽과 손흥민의 대응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과는 중징계. 잉글랜드 축구협회 FA는 18일 미디어 인터뷰와 관련해 FA 규칙 E3를 위반한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장 정지와 10만 파운드, 약 1억 7천만 원, 벌금을 독립규제위원회가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벤탄쿠르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독립규제위원회는 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에게 제재를 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토트넘이 반박했다. 구단 공식 입장을 내고 우리는 독립규제위원회가 벤탄쿠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에 따른 제재가 엄중하다는 생각이다 고 밝혔다. 항소까지 한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21일 토트넘은 이번 주 초 내려진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벤탄쿠르에 대한 정지 처분 기간에 대해 항소했다고 알렸다. 국내 팬들은 물론이고 영국 현지에서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손흥민을 지키고 벤탄쿠르에 대해 자체 징계를 때려도 모자랄 판에 항소까지 한다. 이는 손흥민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다. 벤탄쿠르가 뱉은 인종차별 발언은 민감한 사안이다. 스페인 라리가에선 실형을 받은 팬도 나왔다.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어에게 인종차별을 한 발렌시아 팬 3명에게 실형 8개월이 선고됐다. 유럽 현지 유력 매체들도 앞다퉈 벤탄쿠르의 손흥민 인종차별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그만큼 처벌 수위도 센 게 당연하다. 토트넘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벤탄쿠르는 2021에서 2022 시즌 중반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다. 포지션은 미드필더, 중앙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간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소화한 프리미어리그 11경기 중 10경기에 나섰다. 그중 7경기는 선발이었다. 토트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실력이 다는 아니다. 미성숙한 발언과 대처로 자기 무덤을 팠다. 손흥민이 사과를 받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옹호까지 했으나 소용없었다. 다만 토트넘의 대응은 많은 비판을 받는다. 토트넘은 팀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이 인종차별을 당했는데도 손흥민보다 가해자인 벤탄쿠르를 감쌌다. 3.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문다. 103골 171도움. 대체 불가 에이스와 결별 수순 오른쪽 화살표. 젊은 대체자 찾는다.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의 캐리 하우 기자는 23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시티는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의 중원 강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케빈 데 브라위너와 일카이 귄도안의 대체자를 찾고 있으며 바이에른 뮌헨의 자말 무시알라를 노렸지만 그는 바이에른 뮌헨과 재계약이 유력하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에 따라 내년 여름 맨시티와 데 브라위너가 작별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랫동안 맨시티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던 데 브라위너는 최근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또한 현 계약이 내년 여름에 만료된다. 그럼에도 그의 재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결국 결별이 매우 유력해졌다. 벨기에 국적의 미드필더인 데 브라위노는 2008년 자국 리그의 KRC 행크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했다. 그는 곧바로 탁월한 능력을 선보이며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2012년 첼시라는 빅클럽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데 브라위너는 첼시에서 실패를 맛봤고 2014년 볼프스부르크 유니폼을 입으며 독일 분데스리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의 잠재력이 여기서 폭발한 것이다. 볼프스부르크 입단 한 시즌 만에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데 브라위너는 다시 빅클럽들의 관심 대상이 됐고 2015년 맨시티에 입단했다. 이후 데 브라위너는 명실상부한 맨시티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날카롭고 정교한 킥과 정확한 패스, 그리고 강력한 슈팅 등 다양한 공격 능력을 갖춘 데 브라위너는 맨시티에 없어선 안 될 선수가 됐다. 그는 현재까지 맨시티 통산 103골 171도움을 기록했으며 2022에서 23시즌 트래블을 포함해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데 브라위너는 2022에서 23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전 도중 부상을 당했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상을 기점으로 평소에 비해 다치는 일이 잦아졌으며 경기력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맨시티는 데 브라위너와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결국 내년 여름 데 브라위너와 결별한 뒤 젊고 재능 있는 대체자를 영입하려 하고 있다. 4. 맨시티 사상 초유의 위기 3부 강등 가능성. 단호한 과르디올라, 무조건 팀에 남겠다. 소속팀 초유의 강등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펩 과르디올라, 53,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 잔류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영국 매체 BBC는 22일 한국 시간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가 재정 규정 위반 혐의로 강등되더라도 팀을 이끌 것이라 밝혔다고 조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6개월 전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만약 맨시티가 리그1, 3부 리그로 강등돼도 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리차드 마스터스 프리미어리그 최고 경영자 CEO는 BBC와 인터뷰에서 맨시티의 115개 재정 혐의 위반 혐의는 프리미어리그 이익을 위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청문회 날짜는 말할 수 없지만 사건을 심리한 뒤 결정을 발표할 것이다. 모든 질문에 답을 준비하겠다며 이제는 사건이 해결될 때다. 맨시티의 이런 행위는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 사건을 조사한 뒤 발표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영국 유력지들에 따르면 맨시티는 해당 최대 강등이라는 징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른 구단은 맨시티가 잘못했다고 비난한다며 일부 사람은 맨시티가 강등되면 어떡하나라고 묻더라. 나는 답을 했다. 맨시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 이어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는 곧바로 승격할 것이다.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과르디올라는 지난 22일 맨시티와 재계약을 확정했다. 맨시티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당시 과르디올라는 재계약 소감으로 맨시티에 있어 기쁘다. 제 직업도 만족한다. 그리고 맨시티라는 구단의 감독이라 행복하다. 라고 구단 잔류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유럽 최고 명장으로 통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맨시티 역사를 새로 썼다.